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파산에서 임차 목적물의 환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허그가 개입한 경우죠.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임대차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의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겠습니다. 허그는 아래서 보는 것 같이 강제경매를 통해 대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하므로 위 공사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임차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허그의 대의변제 및 대의변제금 회수 절차는 일단 임대차 보증보험 계약의 유지는 보증채권자는 임차인이고요. 채무자는 임대인이겠죠. 보증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보증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고요. 보증기간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기간이고 계약 체계로 임대차 보증서와 보증약관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보증사고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보증사고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셋째,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 부도, 사업 포기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이제 세입자한테 알린 거죠. 그 다음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절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합의 해지 포함 또는 이제 종료를 하죠. 임대차 계약을.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 또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2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종료일부터. 임차인의 임대차권 등기 설정 후 공사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죠. 임차인이 퇴거 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의변제를 해주죠. 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을 청구하죠. 지급명령 확정, 강제경매 신청, 경매 매각. 이때 이제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할 시점에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환가 사례. 갑은 총 15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A 빌라는 3개, B 빌라는 6개, C 빌라는 1개 호실, D 빌라는 1개, E 빌라는 2개, F, G까지. 진짜 뭐 이렇게 빌라를 아주 뭐 이건 양호하죠. 뭐 수백 채씩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고 각 빌라에는 근저당권 등 별채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파산 선고 당시 각 호실별로 전부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들 15명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임차인 15명 모두를 보증채권자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 대의변제 경과 15명의 임차인들 중 5명은 갑의 파산 선고를 이유로 파산관제인에게 중도 합의 해지, 중도 해지를 요청하여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쌍방 합의서를 작성해서 임차인들에게 각 교부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합의서를 작성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공사에게 보증채무 이행, 보증금이 대의변제를 청구하고 공사와 임차인이 퇴거일을 협의한 후 임차인이 합의된 퇴거일에 퇴거를 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의변제했습니다. 9명은 순차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파산관제인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 경신 거절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켰고요.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공사에게 보증채무 이행한 후 퇴거한 다음에 돈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중도 합의 해지도 않고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20일까지인데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파산관제인의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퇴거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제인이 다른 임차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대의변제 받고 퇴거하도록 임차인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의 보증금 대의변제 후 조치. 공사가 대의변제를 마친 호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파산관제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있다. 파산관제인이 특별히 이해할 것이 없으므로 이 일을 포기한 후 지급명령을 순차적으로 확정시켜 공사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은 있죠. 파산 선고에 이것도 일종의 파산 채권인데 준별채권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관제인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별채권 행사로서의 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데 결국 파산 절차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다 중단시키고 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그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공사에게 매각, 이게 이제 허그의 든든 전세주택 사업이라고 합니다. 허그 든든 전세주택 사업이 개요.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입니다.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이거는 뭐냐면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인 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낙찰대금만 지급하고 매수하도록 하는 경매를 말하고 합니다. 이거는 공사가 입찰 목적물을 원활하게 낙찰시켜 대입변제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일반 경매에서는 특별 매각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이제 해서 물건 중 공사가 1순위 임차권을 보유한 전세보증사고 집중지역 서울, 인천, 부천, 파주, 고양, 김포, 수원, 안양, 부산 주로 수도권하고 대도시입니다. 소재 전세가율 80%, 주택가격의 비율, 임대차 보증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이고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입변제한 후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고 파산관제인이 공매 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임차 목적을 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은 공사가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임차 목적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파산관제인이 대법원 입찰 사이트를 통해 공매를 실시합니다. 경쟁 입찰합니다. 둘째, 임차 목적물에 관한 선순위, 당해세 등 세금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네가 내주는 거죠. 세 번째, 임차 목적물에 대한 감정가 약 80%의 가격으로 1회 유찰 후 2회 매각기일에 응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매매대금은 대입변제한 보증금과 상계 처리하는 거죠. 당연히. 다섯 번째, 이와 같이 상계 처리하고도 회수되지 못한 대입변제금이 있더라도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 확약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매수인이 안심하고 사는 거죠. 선결 문제는 공사는 경쟁 입찰 진행에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선부담할 의사가 있는데 매각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법령 등이 없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공사로 비용 부담 요청 공문 등을 발송하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 공사가 파산관제인에게 미리 감정서를 제출하고 감정가의 80% 가격으로 응찰하겠다고 미리 밝히고 응찰하는 경우 공개 입찰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에 가까운데 법원의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다. 이거는 판사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으로 응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근데 그때 안 하면은 공사가 80% 해야겠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85%의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매매대금과 대입변제한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실익이 있으나 파산재단의 형성의 측면에서는 매각의 실익이 없음에도 법원의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비록 이 다가구 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다주택자 파산의 특징이 여러 물건을 혼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물건이 청산이 안 됨으로써 기간이 너무 장기가 되죠. 그랬을 때 허그에서 이 든든 전세 사업으로
싸게라도 가져가는 게 훨씬 파산 재단 형성은 비록 안 되지만 파산 절차를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이 상계 처리한 후 회수하지 못한 자녀 대위 변제금을 임대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건 안 되죠. 면책입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파산관계의 공매 절차상 법원의 매각 허가에서부터 공매 및 매매 계약까지 소요기간 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매의 각 해차별 간격을 3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허그가 지금 개입돼서 대다수 관제인들은 임대차를 조기에 합의 해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이 든든 전세 사업, 이거는 저도 뭐 처음 적었는데 이건 허그에서 아무래도 국가 예산, 정부 공적 자금이 출연돼서 이 지금 전세 부분에 대한 어떤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워낙 전세 사기가 뭐 전세 사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피해도 있고 모든 걸 다 전세 사기로 볼 수는 없죠. 일종의 이제 전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일부는 사기가 아닌데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모든 게 다 전세 사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허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지금 조만간 허그하고 서울회생법원 간에 업무 협약, 그렇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뭐 든든 전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조 방안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